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럽나인입니다. 오늘 영상 진짜 미친 소식 가지고 왔어요. 테슬라가 진짜 드디어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됐거든요. 이거 진짜 놀라운 게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누가 코드를 뜯어봤더니 발견된 건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테슬라가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얼마나 대담하게 이걸 준비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받아보신 분들 계시죠? 2025 44 버전이요. 그냥 평범한 업데이트처럼 보였을 거예요. 릴리즈 노트에도 별 특별한 내용 없고 말이죠. 근데 여기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테슬라 해커로 유명한 그레인디 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테슬라 코드를 파헤치는 걸로 엄청 유명한데요. 이번에도 역시 뭔가 수상한 걸 찾아냈어요. 업데이트 파일을 뜯어봤더니 완전 이상한 이름의 지오펜스 영역이 하나 발견된 거죠. 이름이 뭐냐고요? Bay Unsupervised CADMB예요. 여러분, 이 이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거든요. 베이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를 말하는 거고요. Unsupervised는 무감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독 안 해도 되는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CADMB, 이게 핵심인데요.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이에요. 자율주행 허가를 내주는 바로 그 기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테슬라가 지금까지 FSD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팔긴 했지만 사실 이건 운전자가 항상 핸들 잡고 감독해야 하는 레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아무도 안 봐도 되는 로보택시처럼 완전히 혼자 달리는 단계로 넘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차량국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를 받으려면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뭘 했냐면요.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 전체를 지오펜스로 설정해 놨어요. 지오펜스타 뭐냐면 가상의 경계선이에요. GPS로 특정 지역을 설정해 두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차량이 이 지역 안으로 들어가면 차가 자동으로 인식하고 특별한 데이터 수집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게 고객 차량에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테슬라에도 지금 이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베이에리어 사는 테슬라 오너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테슬라의 무감독 FSD 데이터 수집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럼 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섀도우 모드예요. 섀도우 모드라는 게 진짜 신박한 건데요. 여러분이 FSD 켜고 운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핸들 잡고 감독하면서 가끔 개입도 하고 그러는데 그 뒤에서 테슬라 시스템은 조용히 따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전혀 개입 안 했으면 나는 어떻게 운전했을까? 이걸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나중에 캘리포니아 차량국한테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베이에리어에서 X 100만 마일을 주행했습니다. 그 중에 99% 구간에서 저희 무감독 FSD 로직이 사람 개입 없이도 완벽하게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죠.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허가를 받으려면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운전자와 함께 테스트 허가를 받아요. 이건 테슬라가 이미 받았죠. 근데 다음 단계가 진짜 중요한데 무인 배포 허가예요. 이게 뭐냐면 정말로 아무도 안 타고 차가 혼자 불어다니 짤 수 있는 허가거든요. 이 허가를 받으려면 통계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내 자율주행 시스템이 특정 지역에서 사람보다 더 안전하다는 걸 수치로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이 데이터셋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그린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테슬라가 이걸 갑자기 확 넓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확장해 왔다는 증거가 펌웨어에 남아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어요. 어디서 시작했냐면 팔로알토예요. 팔로알토가 어디냐? 테슬라 본사 있는 곳이죠. 거기 테슬라 시설 주변 주차장에서 시작한 거예요. 주차장 하나 크기로 시작했다니까요. 완전 조심스럽게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면 주차장에서 바로 인접한 블록으로 넓혔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건물 바로 옆 도로 몇 개 정도. 그리고 다음 단계는 팔로알토 시 전체로 확장했어요. 도시 하나 전체로 넓힌 거죠. 그리고 지금은 뭐냐? 베이에리어 전체예요. 이게 얼마나 큰 지역이냐면요.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산호세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스트 베이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얼마나 복잡하고 교통량이 많은지 아시죠? 금문교 베이 브릿지, 실리콘밸리 출퇴근 러시아워, 샌프란시스코 시내 가파른 언덕길,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테슬라의 대담함이 드러나는 게요. 경쟁사인 웨이모 있잖아요. 구글의 자율주행 회사. 웨이모는 허가받을 때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아요. 특정 동네만 아니면 특정 시간대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서 조심조심 받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처음부터 베이에리어 전체를 다 타겟으로 잡은 거예요. 복잡한 고속도로 구간, 교통량 많은 간선도로 다 포함해서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요. 테슬라는 고객 차량이 있잖아요. 베이에리어에 테슬라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모든 차량이 다 데이터 수집 장치가 되는 거예요. 웨이모는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는 차량으로만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데 테슬라는 수만 대의 고객 차량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오펜스를 차량 펌웨어에 직접 하드 코딩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정확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거든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차량국한테 갈 때 몬테나 고속도로 데이터나 뉴욕 시내 데이터를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베이에리어 전용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 이 지역 안에 있을 때만 특별히 태그를 붙여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테슬라가 내일 당장 베이에리어 고객들한테 스위치 켜서 자, 이제 무감독 FSD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직 아니고요. 이건 테슬라가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는 신호예요. 무감독 FSD가 최소한 사람만큼은 안전하다는 걸 증명할 데이터를 지금 열심히 쌓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요. 테슬라가 이 데이터를 다 모으고 분석하고 규제기관에 제출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무감독 FSD를 활성화할 거예요. 한 번에 확 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요. 실제로 벌써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어디냐면 텍사스 오스틴이에요. 오스틴에서는 테슬라가 최근에 세이프티 모니터를 아예 없앴거든요. 세이프티 모니터가 뭐냐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차 안에 타고 있는 테슬라 직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도 없애고 완전히 아무도 안 타고 차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진짜 무인 자율주행이 지금 오스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의 리어에서도 곧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오스틴처럼 세이프티 모니터가 타고 있는 단계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엔 완전히 아무도 안 타고요. 그렇게 되면 베이에리어 사람들은 진짜 테슬라 로보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앱으로 차 부르면 텅 빈 테슬라가 혼자 와서 나를 태우고 회사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SF 영화에서나 보던 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더 흥미롭냐면요. 테슬라의 전략이 다른 회사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은 제한된 지역에서 완벽하게 매핑된 도로에서 조심조심 시작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처음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을 선택한 거예요. 베이에리어가 얼마나 운전하기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언덕 많고, 전차선 있고, 자전거 도로 있고, 보행자 많고, 날씨도 변덕스럽고요. 테슬라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이유는요,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베이에리어에서 잘 작동하면 다른 도시는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계획은 아마 베이에리어에서 성공하면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이렇게 하나씩 확장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코드에서 발견된 또 다른 재밌는 점은요, 이게 벌써 꽤 오래전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팔로알토 주차장에서 시작한 게 언제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베이에리어 전체로 확장된 걸 보면 이미 상당한 시간 동안 데이터를 모아왔다는 뜻이거든요. 테슬라가 발표는 안 했지만 뒤에서는 엄청나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요.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이랑 이 무감독 지오펜스 범위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운영하려는 지역이 바로 이 베이에리어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계속 로보택시 얘기하고 FSD 얘기하고 완전 자율주행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일론이 과장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뒤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코드에 다 증거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테슬라가 릴리즈 노트에 이걸 안 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고객이 당장 쓸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데이터 수집이거든요. 굳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린디 온리가 해커들이 코드를 뜯어보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게 또 테슬라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정말 빠르거든요. 릴리즈 노트에 안 쓰인 것들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테슬라 팬들이나 해커들이 항상 코드를 분석해서 숨겨진 기능을 찾아내는 거죠. 이번 발견도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언제쯤 진짜 무감독 FSD를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모르죠. 테슬라도 아마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규제 승인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야 하고 안전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번 발견으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테슬라가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스틴에서 이미 세이프티 모니터 없이 차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도 좋은 신호죠. 테슬라가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작동한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요. 베이에리어는 아마 오스틴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이라서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데이터 수집 인프라는 이미 다 갖춰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요, 정말 자동차 산업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율주행하면 웨이모 크루즈 같은 전문 자율주행 회사들이 앞서간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수백만 대의 고객 차량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역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테슬라의 강점이 뭐냐면 이미 도로 위에 차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들이 다 FSD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고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잖아요. 이게 엄청난 이점이에요. 다른 회사들은 차를 직접 만들어서 돌려야 하는데 테슬라는 고객들이 알아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아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죠. 한 번이라도 큰 사고가 나면 규제가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거겠죠.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블록 도시 지역으로 확장한 것처럼요. 그리고 대중의 신뢰도 중요해요. 사람들이 정말로 운전대를 놓고 차에 맡길 수 있을지, 아무도 안 탄 차를 타는 게 두렵지 않을지, 이런 심리적인 장벽도 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데이터로 증명하고 실제로 안전하게 운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2025 44 업데이트에 숨겨진 Bay Unsupervised CADMV. 지오펜스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차량국 허가를 받기 위해 베이에리어 전체에서 무감독 FSD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섀도우 모드를 통해서 사람이 운전하는 동안에도 백그라운드에서 무감독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고요. 팔로알토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샌프란시스코부터 사노세 이스트베이까지 전체 지역으로 확장됐어요. 웨이모 같은 경쟁사들이 제한된 지역에서 조심스럽게 하는 것과 달리 테슬라는 처음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전체 지역을 타겟으로 잡았죠. 오스틴에서는 이미 세이프티 모니터 없이 완전 무인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고 베이에리어에서도 곧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진짜 흥미진진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몇 년 전만 해도 꿈 같던 얘기가 이제 정말로 코앞까지 온 거예요. 테슬라가 이 도전에 성공할지, 얼마나 빨리 상용화될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의 무감독 FSD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아직 불안하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아이러브9 채널에서 앞으로도 테슬라와 자율주행 관련 소식 계속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